재판받은 과정에 관한 내용도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곽 변호사님 책을 보니까 이제 그 포함돼 있던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금년 2월 검찰 수사 당시에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힘들게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그러니까 이걸 금년이라고 하는 건 201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받을 때 그러니까는 임신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네요. 그다음에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하여 젖먹이 아이가 있다면서 최고 공직자의 딸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합당한 벌을 감수해야 하지만 도덕적 비난으로 형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았다며 이를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재판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국정원 에이전트가 요원이 재판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명히 왔을 것으로 보이는 게 그 문건의 표현을 보면 저도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이제 글을 보면 글에 이제 그 맥락을 읽는데요. 그 맥락이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곽상원 변호사는 공판에서 주변에 앉은 방청객들조차 잘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현장에 안 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청객들한테 변론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하는 것이라서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본인이 잘 안 들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건들을 제가 보면은 이게 완전히 보면은 검찰하고 국정원이 거의 한 몸이에요. 네, 그렇죠. 거의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래도 검찰하고 국정원은 대공 수사나 이런 것에는 긴밀하게 사실 수사 연결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대공 관련 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공산당으로 봤나 보죠, 저를. 그러면은 뭐 고정 간첩 뭐 이렇게 본 건가요? 고정 간첩이었으면 제가 북으로부터 좀 뭐 돈을 좀 받았을 텐데 뭐 그런 건 안 나왔을 테고요, 분명히. 아무튼 검찰과 국정원이 거의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그 문건, 사찰 문건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왜 윤석열 검사가 반부패 회의가 열린 워싱턴에만 머물지 않고 뉴욕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국정원 사찰 문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2012년 6월 4일 작성된 사찰 문건을 보면 이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 금주 노정현 13억 원 밀반출 수사 숨고르기 양상, 이런 제목의 문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6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반부패회의 참석차 1일에 출국했고 한국 시간 6월 4일 오전까지는 회의 개최 중인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료 화면에 보시는 저 문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보면은 개최지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허드슨 클럽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인근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제보자 누구누구 등 주요 참고인이 될 만한 인물을 비공개로 만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허드슨 클럽이라고 하는 그 낯선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인의 이 구입했던 주택하고 관련된 거죠? 예, 그때 저희 그러니까 2009년 당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가 비난을 받았던 그 문제의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허드슨 콘도라고 그러나요? 허드슨 콘도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서도 뭐 이렇게 허드슨 콘도 이렇게 불렸던 건가요?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그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허드슨 강변에 있는 주택이었나요, 그게? 예, 그 강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강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뉴욕 허드슨 강 쪽에 있던 그 허드슨 콘도 등을 방문한 걸 보면 부인의 수사하고 이제 관련해서 간 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고 확실하게 거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그것이 아니면 윤석열 검사가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직접 뉴욕까지 간 이유는 분명히 부인의 수사와 관련된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건도 그렇고 그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정원 문건에서는 표현이 이랬습니다.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가 미 현지에 들어와 사건 관련 조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니만큼 처신에 각별 유의하라.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번역하자면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는 윤석열 검사고 예. 미국 현지에 들어와서 사건 관련 조사라는 거는 그때 제처와 관련된 어떤 조사를 네. 직접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고 예.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기를 처신에 각별 유의하라. 그러니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언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외국에 가서 어떤 관련 수사를 하려면 보통은 거기 현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이제 보통 진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수사기관이 FBI에 통보도 하지 않고 협조도 구하지 않고 이런 수사를 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분명히 임의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통보나 협조가 전혀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국제회의 참석이라는 목적과 함께 일석이조 활동을 전개 중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정원이 보면은 참 열심히 일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반부패 회의도 참석하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예, 그 부인과 노종영 씨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서 또 그렇게 예. 그 집을 뉴욕을 방문해서 그렇게 이제 수사 활동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 예. 근데 거기 문건 내용 보게 되면 회의 개최지 워싱턴이 아닌 그렇죠. 뉴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회의는 뭐 4일부터 8일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때는 참석하고 회의 전에 이미 뉴욕으로 가서 확인하고 수사 활동을 벌리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 간 기간 전체를 다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뭐 이 정보를 확인을 하고 몇 차례 그 제 개인적으로 그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 혹은 그 윤석열 후보는 다른 뭐 이제 질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답변을 하거나 고발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노 코멘트네요. 예, 완전히 노 코멘트를 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윤석열 검사가 뉴욕까지 직접 간 이유가 뭘까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노종현 씨 수사를 하는 건데, 근데 굳이 또 예를 들어서 대검 과장이 그 밑에 있는 수사 검사를 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제 일석이조라는 표현에서 보지만 뭐 부패에 참석도 하고 뭐 거기 노종현 씨 관련 수사도 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수사 활동을 뭐 벌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좀 더 분명한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 기사하고 연결을 해보면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내부 대검 감찰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장모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진정이 이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위기에 이제 몰리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노정현 수사를 확실하게 제대로 이걸 해야 찔러야 예. 사실 이제 자기가 만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래서 뉴욕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은 의심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지만 멸절. 예, 멸절을 시켜야지만 본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각 변호사님은 책에서 그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저 평범하고 직접 적법한 수사를 했는지 또 자신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렀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도구로 한 정치 보복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셨지만 예.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이고 지금의 이런 그 촉구를 좀 어떻게 좀 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사가 그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지금 방송을 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본인이 직접 하시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퇴임 이후에라도 네. 반드시 하셔야죠. 아. 예, 예. 그것이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수사라면 이렇게 국정원과 상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일반적인 수사라면 자신이 그 법을 어겨서까지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 또 일반적인 수사라면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서 그 수사 기록이 이제 소위 밀봉돼 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왜 이 세 가지를 전부 어겨가면서 그러한 수사를 했는지는 본인이 밝혀야죠.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 서고로 인해서 그 사건이 밀봉이 됐고, 그러니까 잠긴 거죠. 예. 잠겨 있는데 봉인되었다고 예, 봉인, 봉인되었다. 그럼 그 봉인을 누군가가 풀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뭐 윤석열 검사가 본인이 뭐 가서 풀었을까요? 아니면은 더 위에서 풀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위인 청와대에서 풀었을까요? 일단 봉인을 한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주체가 있을 거고 그때 당시 보게 되면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검찰의 황태자였죠 사실은요. 네. 그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검찰의 모든 그 직위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전부 다 차지를 한 것인데 네. 아마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누군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문건들을 보면은 청와대 지시사항 뭐 이런 표현들에서 보는 것처럼 예. 청와대와도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소통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럼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뭐 위에서 기획된 또는 지시를 받은 검찰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가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사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 국정원 문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예, 예.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아주 삼각편대로 움직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과 검찰이 합작을 해서 네. 그 뭐 제 처를 타겟으로 네. 저희 가족 모두를 사실은 뭐 그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오랜 동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네, 예, 예. 노 전 대통령의 투신 사망으로 사법 처리는 중지되었다 할지라도 관련자들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도 알고 역사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셔도 그 주변 사람들을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가지고 실제로 존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에 결정적 증거 자료를 입수하겠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지금까지 없어도 그러한 의도하에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장이 있냐면은 보안 유지하에 과거 노무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노무현 대통령 사건 기록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재검토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안 유지하면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 타이밍을 재던 대검 중수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읽으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치적 기획 수사다라고 자백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 칼의 경력을 다 완성한 윤석열 검사가
2022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이 굉장히 참 비극적인 모멘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건에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적 부담 아래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리하게 기소해 놓고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연말 선거 일정을 앞두고, 지금 이때 말하는 연말 선거 일정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연말 선거 일정을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치적 고려가 100%만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2012년 2월부터 그렇게 본격적인 대대적인 보도를 하지 않을,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고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또 되죠. 대검 중수과장을 거쳐서. 예.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수사 경력 때문에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